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까? 분명 큰 재산도 없고 집도 그냥 평범하고 사는 모습도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왜 대상이 안 된다고 할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스스로도 속으로는 같은 답답함을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700만 명 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요. 10분 중 7분이 받는 제도라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받을 것 같고 우리 집도 해당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다. 누구는 재산이 없어 보여도 탈락하고 누구는 나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데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이렇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있는 건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놓친 건가? 아니면 나라 제도가 너무 복잡한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국가가 판단하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현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만 보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보험, 통장 속 예금, 주식, 자동차, 배우자의 재산,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로는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남들이 보기엔 넉넉해 보여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몰라서 놓치고 어떤 분은 귀찮아서 넘기고 어떤 분은 설마 내가 대상이겠어 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신청하면 숨겨둔 재산이 드러날까봐 아예 신청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한 가정의 재산 구조와 부부 사이의 신뢰 그리고 노후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왜 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가? 받아도 왜 다 못 받는가?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쉽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65세가 넘으셨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혹은 내가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무조건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에 기대야만 사는 노후가 아니라 기초연금이 없어도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정확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막연한 오해를 걷어내고 기초연금의 진짜 기준과 못 받는 이유, 감액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 그래서 못 받았구나. 아, 이건 꼭 신청해봐야겠구나. 아,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분명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의 진짜 이야기 차분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한 돈을 나중에 나에게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도 일정 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노후 최소생활지원금. 이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초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으로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위 70%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그런데 기초연금은 단순히 가난하다, 아니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줄 세워서 아래 70% 안에 들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명이 있으면 1등, 2등, 3등은 못 받고 4등부터 10등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가난한가? 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위치인가? 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약 34만 9,700원. 처음 들으면 이게 뭐 큰 돈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약 42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받으면 매달 50만 원 이상. 노후의 이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병원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고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최소한의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의 안정감, 삶의 여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 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받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은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받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못 받으실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과 평가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곳에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거나 재산이 예상보다 많거나 혹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못 받는지, 왜 감액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탈락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였구나. 이건 꼭 확인해 봐야겠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이건 절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먼저 연락해서 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현재 통계로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어르신이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놓치고, 어떤 분은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고 넘기고, 어떤 분은 귀찮아서 미루다가 결국 놓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청하면 전 재산이 다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국가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걸 동의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는 단순히 통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 연금, 자동차, 심지어 배우자의 재산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부부가 함께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돈 뭐야? 이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숨겨둔 자산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 것보다 재산이 드러나는 게 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 부부 사이의 문제, 삶의 방식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못 받을 거야. 괜히 신청했다가 창피하면 어떡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10명 중 7명이 받는 제도입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나는 괜찮다. 나는 대상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루면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신청은 해야겠네.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남습니다. 신청하면 다 35만 원 받는 건가? 왜 어떤 사람은 적게 받지?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감액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 어떤 경우에 절반까지 깎이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도 다 못 받는 이유.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한 달에 35만 원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 금액을 다 받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가 또 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줄어들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1.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줄어든다. 이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인데 왜 기초연금을 깎지? 그런데 국가 입장은 다릅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둘 다 노후 지원 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많이 받는 경우 일부를 조정합니다. 기준을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월 약 50만 원 이상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0만 원 이상 수준이 되면 기초연금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35만 원이 약 17만 원 수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 기초연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만 원 늘면 기초연금은 3만 원 정도만 줄어듭니다. 즉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이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70만 원 가까이 나오겠네? 하지만 아닙니다.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35만 원 약 27만 원. 두 분 합치면 약 50만 원대. 왜 이렇게 할까요? 국가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 그래서 100% 플러스 100%가 아니라 80%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특히 소득이 적은 분들은 혼자 먹으면 30만 원, 둘이 먹으면 60만 원, 거의 그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3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상황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월 401만 원 소득은 기초연금 못 받음. 옆집은 390만 원은 기초연금 받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집은 35만 원, 총 425만 원. 나는 401만 원. 오히려 옆집이 더 잘 살게 됩니다. 이걸 국가가 그대로 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옆집은 35만 원 다 못 받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받습니다. 예, 390만 원은 10만 원 지급, 400만 원 맞춤. 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상황.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는다고 해서 다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여부, 소득 역전 방지 기준. 그래서 어떤 분은 35만 원 다 받고, 어떤 분은 2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0만 원만 받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지? 맞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이 없는데도 탈락하는 이유.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을까? 이 질문이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국가가 보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집도 하나뿐이고, 소득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절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하나, 기초연금은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소득,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이걸 합쳐서 판단합니다.
즉, 돈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연금의 핵심입니다. 일집 한 채 있는데도 탈락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국가 입장은 다릅니다. 집도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15억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낮춰서 계산. 그리고 또 주거공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빼줍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준 약 4%. 계산해보면 약 8억의 4%, 연 3,200만 원. 나누기 12, 월 약 250만 원.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가는 월 250만 원 버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일 많이 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건 조금 의외입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116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600만 원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600-116은 약 480만 원. 70% 적용. 약 330만 원. 즉 실제로는 600만 원 벌지만 계산상은 330만 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소득이 줄어 보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3자식이 부자여도 받을 수 있다. 이건 또 반대로 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식 잘 사는데 왜 부모가 받지?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자식 재산은 안 봅니다. 오직 부부 기준만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부자여도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재산을 줄이면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십니다. 재산 줄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일부러 돈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재산 변동을 다 추적합니다. 갑자기 줄어든 재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이 사라졌다. 그럼 국가 입장은 이겁니다. 이 돈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재산을 억지로 줄여도 기초연금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쳐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집도 소득, 보험도 소득, 연금도 소득, 심지어 거주 형태도 반영. 그래서 나는 가난한데 왜 탈락했지?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받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초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제도가 유지될까, 줄어들까? 기초연금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냉정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처음부터 영원히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다시 말해,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 노후 준비가 안 된 세대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 세대는 국민연금 자체가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연금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았고, 국가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초연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연금을 제대로 받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150만 원, 심지어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기초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에 집중하고 덜 어려운 분들은 줄이거나 제외하자. 즉, 지금처럼 70%가 받는 구조는 점점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40%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고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늘어나는 제도가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고민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 줄여야 하나? 조금 덜 벌고 기준 맞출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방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약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산을 늘려서 월 100만 원 더 벌 수 있다면 35만 원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100만 원 버는 게 맞을까요?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기초연금을 목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필요 없는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꼭 신청 여부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받으십시오. 하지만 지금 40대, 50대라면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초연금 없이도 사는 사람, 자산을 늘리고 소득을 만들고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 이게 진짜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부모님의 연금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내 노후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진짜 기준과 못 받는 이유, 감액 구조,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왜 못 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